네, 안녕하십니까. 응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을 붙잡고 물어도 8사람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게 독재입니까? 이재명의 공약에 살기가 느껴집니다. 이재명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폐지하고 청와대가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청와대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나라 돈 지 멋대로 규제 없이 마구 퍼준 시장, 그런 시절을 청와대로 옮겨 나라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조폭 연루 의혹을 받고 변호사비, 대납이 조폭의 회사를 거친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이재명의 무법 적흥 통치는 살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단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에 투표했더니 나라 돈을 지 맘대로 퍼주는 경쟁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경쟁입니다. 이게 다 이재명의 주특기가 오염시킨 매표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로 내보낸 국민이 바보입니다. 바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도 주고 초등생 매월 몇만 원씩 용돈 주는 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군 입대하면은 축하금도 주고 수학 여행비도 대주는 데가 있고 중고 입학 축하금도 20만 원씩 줍니다. 현금 넣은 봉투에 아무개 군수, 성남시장, 이재명 이런 식으로 써 보냅니다. 이걸 받아든 엄마들은 아무개 시장 멋지다 할 것이고 선거 때 찍어주기 십상입니다. 현금으로 민주주의를 부패시키는 반민주적 범죄입니다. 이재명의 청년수당, 취업수당, 노령수당,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의 나랏돈 퍼주기의 도미노가 전국에 팬데믹 수준입니다. 2030들 뭐 하시나?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 국가부채 400조나 늘었습니다. 모두가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갚아야 할 청년들의 빚입니다. 왜? 미친 정치하는 놈들이 지 멋대로 퍼주고 표를 얻어 자리 누비면서 그 빚을 2030 세대들에게 퍼 넘기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선거로 때려잡지 않으면 2030 세대들은 빚더미에 깔려 죽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은 매표의 선거 부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을 고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선거 파괴입니다. 더구나 근거 없는 거리두기와 영업장 출입 제한, 방역 패스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설사 이로 인해 자영업이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금 그것도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지급하는 것은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매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방역 독재입니다. 어느 정권이 이런 방식의 매표 행위를 하였습니까? 4.15 총선 때에도 문재인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 아래 현금을 뿌리고 그도 모자라 부정선거로 의석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대선에도 갖가지 부정선거의 수단들이 준동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선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모두가 끝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나서야 합니다. 모발 씹는 건강보험 이재명의 공약입니다. 대머리에 모발을 씹는 것을 질병으로 단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표만 되면은 막 퍼주는 고질이 있습니다. 건보료는 모든 국민이 적립하는 준조세입니다. 이재명은 나라 돈을 사적 목적에 아무렇게나 쓰는 독특한 인간입니다. 건보료로 모발을 씹어줄 테니 표 찍어달라는 인간입니다. 이재명은 나라 돈 퍼주기의 달인입니다. 청년수당, 취업수당, 기본소득 이런 공약으로 성남시장, 경기지사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머니 돈은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11.6%나 올렸습니다. 이것도 표를 겨냥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거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건보료 모발 공약은 결국 2030에게 떠넘기는 빚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내몰리면 국가가 충당해야 하고 그 부담은 지금의 청년들의 몫이 됩니다. 이재명에게 국가를 맡기면 국가 부채는 문재인을 훨씬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임은 누구나 짐작합니다. 문재인의 국가 부채 400조 순정했습니다. 청년들 호주머니 터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1야당의 집단 자성이 이런 것입니까? 이준석을 껴안은 후환이 두렵습니다. 이준석의 내면의식에는 반 윤석열이 자리에 반윤석열 충동이 분출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여기에는 이준석 내면과 외부의 작용이 어우러져 가지고 생긴 불치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잘 되는 것은 눈뜨고 못 봅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지난 3월에 당대표가 되기 전에 말을 했습니다. 경선버스를 타라고 그렇게 짓걸어 놓고 입당하자마자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디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보인 이준석의 언행도 반 윤석열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침내 본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프레임 공격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대선일을 왜 이준석 사람으로 채우지 않았느냐에 그게 바로 윤핵관입니다. 마침내 윤핵관을 이유로 당무를 거부하고 윤석열 낙선 전국 투어에 나서는 반당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시멜론을 먹을 수 있다는 암시의 미끼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뱉었습니다. 이 미끼를 물은 게 반 윤석열에 말려든 것이라 봅니다. 원칙에 반하는 봉합입니다. 후드티는 가름막에 속은 것입니다. 정당의 대표는 정권 창출, 그 이상의 책무와 목표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당무 거부와 가출 망동은 정당 대표의 결정적 자해 행위입니다. 이러함을 타협으로 봉합한 것은 대원칙을 외면한 미봉이고 하책에도 못 끼는 것입니다. 이런 외과적 봉합은 언제든 다시 터져 도려내기 힘든 경우를 묻 세상사가 입증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 선대위 활동 중단과 전방위적인 윤석열 비방 활동으로 재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지지층은 이번에는 버려야 한다는 한결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다시 타협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외양을 갖추어 또다시 윤석열의 상징인 원칙을 어기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반이성적 인간과의 타협입니다. 이 타협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맡긴 것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아무리 외쳐대도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고 그런 내면의 인격도 없습니다. 이준석의 이번 투항은 반윤석열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결정적 시기를 위한 2보 전진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섰을 뿐입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 남기는 뼈아픈 후회가 대부분 이런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를 태우고 화마와 싸우다가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빈소로 가는 차를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 이런 거였다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준석이 움직이는 윤석열 선거운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어떤 인간인지를 세대를 불문하고 그 속을 훤히 알고 있기에 그의 행동과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준석을 도려낼 수단이 지금 시점에서는 전무하다는 점이
이런 타협으로 귀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선거운동을 위한 어떤 은행도 지지층의 반발만 키웁니다. 이준석이 성명서를 통해 내가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나의 불찰에 의한 국민 불신이 확고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해 묵행하겠다고 밝히고 보이지 않게 당무만을 보겠다고 선언을 하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공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폭발 직전에 있는 지지층의 분노를 가라앉힐지는 의문입니다. 지지철의 소리를 잠재울 비책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한물 같습니다. 누가 이준석을 보고 표를 주겠습니까? 망나니 같은 당대표, 정권 교체만이 답인데 국민들은 이런 철없는 망나니 때문에 당이 흙탕물에서 허우적거려서야 되겠습니까? 어서 정신들 차려서 일급청정수로 거듭나는 야당이 되어 정권 탈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투하고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응천합장.